네, 이번 검찰 수사 결과 과연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었을까요?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경진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삼성그룹의 최동욱 스폰서 의혹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삼성의 전 임원이 2억 원을 채무군의 모자에게 건넸지만 결국에는 삼성과는 무관한 자금이다. 개인적인 거래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네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의 문제인데요. 네. 일단 고교동창 이모 씨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돈 17억 횡령죄로 구속 기소를 했고 지금 임여인 통장으로 건너간 2억 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검찰이 추가 수사를 더 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는데 네. 대체로 뇌물죄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첫째는 이 돈의 주인인 삼성그룹에서도 이게 뇌물과는 무관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성이 먼저 검찰에 사건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다음에 이제 돈을 받은 임여인이 그 최 총장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고교동창 이 씨 역시 임여인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돈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는 이런 정황 이런 것도 이런 주장이 아마 맞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상황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이제 최 총장과 어떤 관련이 있다 또는 뇌물이다 이렇게 보기는 네.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또 다른 부분이 청와대가 이 최 전 총장 주변을 조사한 거를 정상적인 감찰 활동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. 네. 반면에 지난해 6월이었죠. 서초구청 국장 3명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네. 어떻습니까? 검찰이 지금 같은 상황을 다르다고 판단한 걸까요?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?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기준은 이건 같습니다. 정당한 감찰 활동 차원에서 조회를 했느냐, 네. 아니면 정당한 감찰 활동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조회를 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. 네. 그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비리 감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6월 11일자 서초구청을 통한 가족관계부 조회는 이게 특별감찰반의 요청이 아니라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 알아서 국정원 직원 송모 씨 또 서초구청 국장과 짜고 그냥 자신들이 알아서 이걸 열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법원에 기소를 했고요. 네. 근데 이제 다만 이 점과 관련해서는 이게 조모 행정관 그러면 단독으로 했겠느냐, 윗선이 있지 않았겠느냐. 네. 그래서 윗선에 대한 조사가 검찰에 좀 충분히 안 됐다. 이제 이런 비판이 가능한 것 같고요. 네. 나머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든지 또 고용복지수석실 또 교육문화수석실 이제 이런 세 곳에서 가족관계 정보라든지 학생활동부 또 건강보험 정보 이런 것을 수집한 부분은 정당한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을 했는데 네.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특별감찰반이 자신들이 직접 이렇게 이런 건강보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규정이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. 청와대 네. 직제 규정이. 근데 왜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는데 굳이 고용복지수석실 등 다른 부서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을까? 네.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그 조모 행정관처럼 청와대 각 부서에서 각각 알아서 뒷조사를 했는데 네. 결국은 이것이 그냥 특별감찰반의 협조 요청에 의한 것이다라는 청와대의 서면 답변만 그냥 믿고 이렇게 검찰이 꼬리 자르기식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는데요. 네. 어쨌든 이 특별감찰반의 요청에 의한 정상적인 감찰 활동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혐의 유무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또 한 가지 검찰 수사 방식에서 논란이 되는 게 봐주기의 수사 부분이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 당사자인 최동욱 전 총장은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단 말이죠. 네네.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첫째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 자신들의 수장에 대해서 이제 혐의가 분명치 않는데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 좀 탐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. 네. 또 한 가지 이제 이 최동욱 총장에 대한 일련의 문제들이 사실은 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한 수사 이제 과정과 연결돼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정권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되는 것은 탐탁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냥 최 총장을 소환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적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종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, 어찌됐든 이번 검찰의 수사 발표로 그 최 전 총장의 발언은 상당 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네. 이것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? 근데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게 없습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이제 네. 혼외자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이제 최동욱 총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요.
근데 이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위증이라든지 이 허위로 고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떠한 전제되는 상황 내지는 그 거짓말에서 더 나아가서 추가되는 행위가 결합하지 않는 한 단순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. 네. 또 혼외자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 혼외자가 존재한다 이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니고 정확히는 이 혼외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간통 행위가 있었다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 총장 부인이 이 점을 문제 삼지 않았고 또 그것이 이미 문제로 제기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 공무원법상의 징계 시효도 전부 끝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고위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도덕성 문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. 그래서 이제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. 뭐 이렇게밖에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